네, 최현덕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낙폭이 다소 좀 커지고 있네요. 2시 들어서 시장이 힘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전환 소식에 이 코스피 역시도 다시 상승을 노려봤는데 아직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국내 시장.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를 통해서 필터링된 종목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성이사 이재규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눈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주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전일장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티웨이 그룹주 역시도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주고 있어요. 어제 시간 외에 시장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티웨이 항공은 11% 현 구간 상승하고 있고 티웨이홀딩스 지금은 27.2%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어제 이 종목을 직접 소개해 주신 장 본인이십니다. 네. 어떤 요인으로 당시 매수를 의견 주셨는지 현 구간에서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추가 시세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단독 기사가 뜨면서 이렇게 갭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오늘 저가 같은 경우가 3,250원 정도였어요.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와중에 이벤트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가지고 갈 수 있고 좋은 모습 같은 경우는 고가였던 3,600원 같은 경우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재료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가 시세는 발생 가능함을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핫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평소에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이슈를 다 추려봤더니 하나의 키워드로 몰리더라고요. 바로 이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키워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트럼프 2.0 시대에는 어떤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주권 및 안보 강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또 한 번 선포하는 트럼프였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봤는데요. 첫 번째,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을 유발하는 내용이죠. 그린 뉴딜 종료, 전기차 의무 구매제 폐지 소식. 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엇갈린다라는 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신뢰 회복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효율성 부서 신설과 함께 이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세 첫날부터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부평 관세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나라에 향한 건지 얼마만큼 관세를 올린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서도 조금 완화된 스탠스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매 맞을 거 그냥 빨리 이야기하지. 앞으로 우리 얼마나 마음 졸이게 하려고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취임사를 보고 시장은 각각의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 증시라던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취임식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장 초반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 시장 같은 경우도 안정화를 찾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갑자기 환율이 강하게 튀어오르거나 이런 부분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성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금요일에 BOJ가 있습니다. 그래서 BOJ에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환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 후반까지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이 선반영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2,550포인트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 반영이 좀 됐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은 글을 받아들이는 해석제가 앞서 좀 분분하다라고 했잖아요. 아, 매맞을 거 그냥 빨리 오늘 다 이야기해서 이게 피해주다, 수혜주다 고를 수 있는 시간 좀 주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 이렇게 그냥 온화적으로 완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차라리 시장에 나아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때요? 저는 뭐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게 완화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트럼프가 또 말이 바뀔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당시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 취임한 이후에 그 정책 공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기가 출범하기 이전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 정책에 관련돼서 공약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앞전부터 10월, 12월 달,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뭐 큰 이벤트가 지나갔다. 여기서 이제 환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성 이사님 오늘 이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을 수 있는 수출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간밤에 유럽 증시에서는 오히려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아, 관세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대표적인 수출주들의 움직임 현재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들을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후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22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약간은 뭐 무게감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라요. 여기에서 시장 속에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뭐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흐름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특히 중국이 뭐 비아디 뭐 이쪽의 제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쟁 격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해요. 다만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 쪽 그다음에 유럽 쪽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내 의뢰 같은 경우는 좀 불식시킬 수 있음에 따라서 10만 원대 이하 가격을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 후반에서 나름 코스피 시총상위 내에서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기아가 윗꼬리가 달았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중국 관세를 즉각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주고 있고 나름 바닥권에 있었던 장비주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관세에 대해서 중국에 너무나 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사님?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범용 반도체 쪽 장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뭐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기보다 철저하게 그 HBM 관련된 밸류 체인 같은 경우를 플레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해서 뭐 볼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시세가 강한 쪽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본딩 장비인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계측 장비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확연히 좀 다른 면이 있고 소재 부품단 같은 경우는 뭐 온디바이스 AI와 연결해서 뭐 IRCC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뭐 HBM 단에서 조금 더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답보되다 보니까 지금 주목할 점은 뭐 HBM 관련된 밸류 체인 쪽으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수혜도 가능하다. 그 안에서는 HBM 관련주 위주로 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 지수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석유, 가스와 관련해서 강관, 밸브주들 그리고 철강주들도 올라주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조선도, 원전도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에너지 비상사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를 선포한 건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정말 찐 수혜주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LNG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LNG 쪽 같은 경우는 LNG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선과 관련돼서 조선주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랜트 쪽에 대한 수혜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피팅 밸브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태광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PBR 기준으로 아직 1배가 안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라든지 원유 시추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역시나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 쪽 같은 경우도 SMR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뭐 AI가 성장하라고 앞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전자제품이 줄어들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라든지 요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넥스틸이라든지 슈스틸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죠. 네. 그 시추와 관련돼서 강관 관련주들의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넥스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슈스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내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철강주들이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던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이후에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철강 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메리트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시추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겠지만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우리가 반도체 잠깐 이야기했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요 IT 전기 부품 관련주들이 있죠.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KH 바텍 같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종목군들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25년도에 PC 수요 교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 IT 전자 부품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급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부각되는 것도 좋지만 IT 전기 전자 이쪽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넥스트 휴스틸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 갖고 있었는데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관련 수혜주를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구간까지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있어요. 이사님, 네. 원래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후만 하더라도 저희가 방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스코어를 봤을 때 방산주의 움직임보다는 오늘장 우주항공주의 반응이 더 커요. 아니 그냥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우주인을 보내겠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과거의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하나의 패권이었죠. 군사력 같은 경우에 단계를 우주항공 쪽으로 내비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다가 이제는 단순히 발사를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거리까지 도달했느냐 그 부분의 중요성보다 이제는 특정 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착을 하는 걸 좀 원하는 상황입니다. 화성, 그다음에 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 속에서 다뤄온 부분이지만 실제 여기에서 큰 국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 적은 좀 뚜렷하게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달 탐사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성 탐사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미국 중심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 우주항공 쪽으로 협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쪽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발사체 부분도 그렇고 위성 부분도 그렇고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부분을 담당하는 세틀가이 같은 경우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미국과도 협업하는 구조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모멘텀 요소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서 정거장 그런 개념들 아니면은 테슬라 협력을 하는 구조들 그런 쪽을 바라보면 YJ 링크 이런 종목도 있기는 한데 YJ 링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잔뜩 빠졌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 수직 계열화 땅, 그다음에 스타링크와 협업하는 기업들 그런 쪽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YJ링크는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오히려 긴 장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오후장에 상승을 대거 반납하는 우주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후장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규 본부장님도 네. 우주항공 테마 오늘장에 반짝 상승만 보여준 종목들 지금 구간에 좀 매도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추후를 도모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었던 기업들이 많았고 대체적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초가에 많이 올라와서 시작을 했다가 밀렸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못 올라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세트랙아이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규모가 좀 작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AP위성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좀 안 되지만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테마로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주산업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수의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이 좀 온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뇌리에 박힌 테마가 조선 업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오늘까지도 조선주를 사고 싶다. 네. 피팅 밸브 쪽을 살까, 강관을 살까 또 시선을 돌려봤거든요. 저를 자제시킬 겁니까? 이재규 본부장님? 제가 사실 조선주 좀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웃겼던 게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동성화인텍과 케이프였습니다. 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LNG 본행제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그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주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안 좋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일단 조금 챙기고 눌렸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살짝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저희는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성사님이 생각하는 이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트럼프 2.0에서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봐도 괜찮을 만한 주도주 후보와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단기 반등은 해줄 거야. 하지만 길게 보지 말고 여기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종목을 좀 한 종목씩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빠르게 챙기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관세 관련해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 번씩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관세 강화가 되면 좀 시세가 낮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계속 반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관세 격화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에 10에서 20% 강하게 올라오고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줄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그다음에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본행제 쪽 같은 경우는 LNG 쪽에서 더욱 수혜가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동성화인텍 오늘 7% 오르기는 했어요. 이게
단가적으로 18,000원대 중반 이런 쪽에 다시 들어와주면 그 정도 시점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상승 기대주로는 유니온 이야기해 주셨고요. 모아가야 할 종목으로 동성 화이텍을 또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동성 화이텍 이야기 듣고 살짝 입이 네. 벌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동성 화이텍과 뭐 한국카본 둘 다 이제 LNG 본행제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수주 잔고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어쨌든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방금 이사님도 눌렸을 네, 때 맞아요. 공략해보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간 쪽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전 일단 최근에 인프라 쪽도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HD 현대건설기기라든지 현대인프라코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살짝 느리니까 저는 통신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중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명분으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주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임기 내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 그거는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프라 쪽에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은 많이 못 올라왔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렵게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만큼은 좀 그래도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볼 종목군들은 통신 장비주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항상 길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줄이다 보니까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놀라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